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김성호입니다.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인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죠. 한국의 11개 유니콘 기업 가운데 유일한 바이오 기업인 에이프로젠이 유가증권 시장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큰데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에이프로젠 김재섭 대표를 모시고 상장 이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최근에 우리 에이프로젠은 네.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핫해서 네. 많은 분들이 좀 알고는 계시는데요. 또 우리 저희 시청자나 아직도 좀 에이프로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에이프로젠이 어떤 회사인지 간략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에이프로젠이 창업한 지는 20년 됐고요. 현재 직원은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에이프로젠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바이오시밀러로 돈을 벌어서 신약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젊은 청년이라고나 할까요? 네. 국내 11번째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되셨어요. 아까 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국내 유니콘 기업은 그동안 보면 이제 정보, 이쪽 통신기술 쪽 이쪽 분야에서 많이들 나왔잖아요. 바이오 분야에서는 최초로 알려져 있는데 좀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으세요. 한편으로는 저희 직원들 지금까지 이렇게 에이프로젠을 만들어 온 직원들이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상당히 글쎄요, 기쁨이나 이런 거보다는 부담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잘들 하고 있는데 혹시나 에이프로젠이 실망을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어쨌든 유니콘 기업이 바이오 기업의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이 됐으니까 그거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돼서 부담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에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은 좀 주시장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좀 에이프로젠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에이프로젠 KIC, 또 네. 에이프로젠 HNC, 또 에이프로젠 이렇게 3사가 합병을 최근에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네. 이렇게 흡사병한 이후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되시는데 상장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프로젠이 하는 사업이 이 바이오시밀러하고 신약 개발입니다. 이 바이오시밀러하고 신약 개발은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비상장인 에이프로젠이 이 많은 자금을 확보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이프로젠 KIC 그리고 에이프로젠 HNG를 통해서 저희가 투자를 받아서 그 돈으로 공장도 짓고 임상시험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도 썼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에이프로젠 입장에서는 에이프로젠 KIC나 에이프로젠 HNG에 일종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병이 어떻게 보면은 에이프로젠 HNG나 KIC 주주들에 대해서 진 의무를 네. 이행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합병이 완료되면은 이 세 개사는 에이프로젠 그룹 내에서 네. 각각 아마 역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역할들을 좀 맡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병을 하게 되면은 회사 에이프로젠 그룹의 회사가 에이프로젠, 그다음에 에이프로젠 바이올로직스, 그리고 에이프로젠 제약 세 회사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에이프로젠은 연구 개발, 그다음에 에이프로젠 바이올로직스는 생산, 그리고 에이프로젠 제약은 판매를 담당하게 될 겁니다. 네, 이번에는 에이프로젠의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업체들 보면 셀트리온, 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에이프로젠 역시 이 바이오시밀러 쪽을 개발한 기업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투자자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워낙 이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좀 크고 잘 알려지다 보니까 특히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를 가장 먼저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 에이프로젠이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는 최초로 개발한 회사라고 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한테는 뼈아픈 부분입니다. 시작은 먼저 했는데 현실은 많이 뒤쳐져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게 사실 저희가 2006년에 이미 지금 풋모커가를 일본에서 얻은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CF4를 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을 볼 줄을 몰라서 그 당시에는 시장과 산업을 볼 줄을 모르다 보니까 이 바이오시밀러를 좀 등한시해서 지금의 결과가 온 거죠. 에이프로젠이 바이오시밀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는 2010년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는데 그거를 저희는 기술로 한번 따라잡아 보려고 합니다. 네. 바이오시밀러 이 가격 경쟁력, 네, 예, 네. 이 부분을 또 높이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자체 생산 공장 네. 설립도 이제 마치셨어요. 네. 어느 정도 생산이 가능한 건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그다음에 해외 제약사들은 육아식 단회 배양 방식이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물컵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물컵이 바이오리액터다, 그러니까 배양기다고 하면 다른 회사는 여기에 CF하고 배양액을, 그러니까 배지죠. 배지를 넣고 한 2주 동안 키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여기에 누적된 단백질을 한꺼번에 회수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배양기에 세포하고 배지를 넣은 다음에 한쪽에서 계속 새로운 배지를 넣어주고요. 반대쪽에서 사용한 배지를 회수를 해서 매일같이 회수를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배양을 하면 20일 정도 회수를 하니까 한 20번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보면 저희가 보통 이 바이오리액터 크기에 보통 1.5배를 회수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기 채워진 배지양이 2,000리터다 그러면 하루에 3,000리터를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3,000리터를 20일 동안 회수를 하니까 20배를 하니까 네네네. 6만 리터를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지를 2,000리터만 채워가지고 보통 2,500리터에다가 이제 일부만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2,500리터 바이오리액터를 가지고 한 번에 6만 리터의 배양액을 회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저희처럼 작은 배양기를 쓰는 게 아니라 네. 15,000리터짜리 큰 배양기들을 씁니다. 그래서 6만 리터를 하려고 그러면 15,000리터짜리 4개를 가지고 2주 동안 키워서 한꺼번에 회수하면 6만 리터의 배양액을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나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 경쟁력은 월등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저희 우성 공장이 비록 바이오리액터 자체는 2,500리터씩 4개, 10,000리터를 가지고 있지만 연간 생산량은 대략 연간 한 3,000kg 정도의 항체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 3,000kg은 대략 셀트리온 1, 2 공장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장들이 1년 생산할 수 있는 양하고 그닥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건 좀 이제 다른 얘기긴 한데 최근에 일본 니치코요. 네. 예. 이쪽에 우리가 기술 수출하는 그 헙세틴 그 바이오 시밀러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요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사업권을 지금 다시 회수를 하셨어요. 네. 이 이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목표는 우리도 셀트리온처럼 좀 잘해보고 싶다 이거였습니다. 그 이유 때문인데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는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에 세포주를 개발한 거다 보니까 네. 기술이 예전 기술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낮은 건 아니지만 경쟁사하고 유사하다 보니까 이게 가격 경쟁력이 좀 없어요. 네네네. 그런데 반해서 허셉틴은 저희 최근 기술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레미케이드 대비 한 생산성이 한 1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이프로젠으로선 뭔가 생산성이 좋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인데 이미 임상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 필요했어요. 이제 허셉틴은 저희가 미국에서 임상 1상을 네네네. 끝내고 3상 조만간 들어가거든요. 그런 반면에 니칠코는 이 레미케이드를 미국에서 허가받는 게 중요하고 네. 미국에서 파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조만간 품목허가 신청 들어가니까. 네네. 그래서 니치코는 저희한테 레미케이드 공급 가격을 좀 낮춰달라고 했고요. 저희는 그 낮춰주는 대가로 그러면 허셉틴의 판권을 우리한테 다시 팔아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한 1년 이상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이제 그 150억을 주고 판권을 사오면서 레미케이드 미국 공급 가격을 낮춰주기로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이프로젠의 성장 동력 그 첫 번째 발판을 저희가 마련했다고 볼 수 있죠. 이 뒤사움으로써.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양사간에 좀 윈윈도 된 맞습니다. 거고요. 니치코는 니치코가 원하는 걸 가진 대로 된 거고요. 거고, 예.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걸 가진 네. 거죠. 예. 뭐 원래 그렇게 하려던 건 아니었지만서도 이게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좀 가장 취할 수 있는 좋은 형태의 네, 맞습니다. 딜이 된 것 맞습니다.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미국 시장 진출도 지금 앞두고 계세요. 네, 현재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면 되나요? 이제 저희가 임상 3상은 미국에서 다 끝냈는데 임상 3상은 다 끝냈는데 이제 여기 제일 어려운 관건이 뭐냐면은 미국 FDA가 생산 공장 실사를 와서 이 공장에서 이 제품을 생산해도 좋다. 이런 승인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도 굉장히 이 부분에 공을 많이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 임상 3상 시험이 다 돼서 사실 미국의 품목 허가를 그냥 내면 돼요. 네네. 내면 되는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생산 시설이 미국 FDA 실사로부터 승인을 받는 그게 자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준비가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성 공장이 그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건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 최근에 저기 미국의 벨리던트라는 그 컨설팅 회사가 있어요. 이게 그 세계에서 손꼽히는 몇 개 안 되는 이 GMP 네네. 컨설팅 회사인데 이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도 공장 그 FDA 실사 준비에도 이 벨리던트가 참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벨리던트 컨설턴트 지금 30명 정도가 저희 오송 공장 그 준비 작업에 투입이 돼 있고요.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작년 연말에 입국을 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다 돌아가서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끝나야 그 사람들이 오는데 아무래도 그죠.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직접 와서 또 보는 것도 좀 맞습니다. 중요한데요. 예. 지금 신약 개발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네. 에이프로젠을 보면은 반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네, 반은 네. 신약 개발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약 쪽은 5개 그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5개가 첫 번째는 그 퇴행성 관절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급성 백혈병, 세 번째는 면역 관문 항암제, 그다음에 네 번째가 삼중음성 유방암, 다섯 번째가 대장암 등 고형암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다가 에이프로젠의 고유 기술인 이중항체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항체 의약품들입니다. 네. 그래서 요 항체 의약품들을 이중항체 기술로 활용을 해서 단순히 항체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과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 근거를 이용을 해서 효과가 훨씬 더 월등할 수 있게 디자인을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 목표는 내년 적어도 하반기에는 이 퇴행성 관절염하고 급성 백혈병은 글로벌 임상에 들어가는 게 일단 저희 목표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에서도 또 에이프로젠에서 뭔가 많은 성과들이 좀 나올 수 있겠네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실 에이프로젠 하면 많은 분들이 바이오시밀러 회사다 이렇게 네.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아마 KIC하고 합병을 계기로 이 시점부터는 저희가 저희 그 신약 그 파이프라인을 알리는 데 집중을 할 거고요. 또 그 성과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시장의 신뢰를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다양한 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에이프로젠의 또 강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단 미국, 호주에서도 우리 네. 에이프로젠에 있는 특허가 상당히 좀 많다고 알고 있어요. 네, 네.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5개 신약 파이프라인에 그 쓰인 항체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물질 특허는 다 출원을 했던지 이미 승인을 받아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 앞에서 이 5개 신약품 물질들에 적용된 기술이 이중항체 기술이라고 했는데 에이프로젠은 이 이중항체 기술에 대한 그 범용 특허를 미국, 그다음에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이미 등록받았거나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내에 그 이중항체를 연구하는 회사들은 많아요. 그런데 미국 등 선진국에서 등록된 그런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에이프로젠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에이프로젠의 성장 과정과 향후 비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이스트 교수를 또 이렇게 하시다가 네, 이제 바이오벤처를 이제 창업을 하셨어요. 네, 네. 이제 기업인으로 이렇게 변신을 하신 건데 이게 어떤 계기로 또 창업을 하게 되셨는지. 예. 사실은 뭐 연구 잘해보려고 창업했습니다. 결국은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 예. 교수로서 연구를 잘해보려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 얘기지만 그 99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99년 겨울에 이제 제가 가진 고민이 뭐였냐면, 야, 제가 하고 싶은 연구는 이제 그 당시에 막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막 그 발표되고 이러던 때라서 아주 큰 스케일의 연구를 네.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교수가 받을 수 있는 연구비는 기껏 해야 1, 2억이에요. 그 당시에. 그거 가지고는 제가 원하는 연구를 할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던 차에 그러면 이걸 창업을 하면 뭐 연구에 필요한 연구비도 확보하고 또 내가 연구하는 걸 산업화도 시키겠구나 뭐 이런 기대 때문에 창업은 했습니다. 예. 보면 이제 학자로서 이렇게 훌륭하신 이 업적을 많이 남기셨지만 이 기업인으로 변신하시고 나서는 M&A 쪽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셨어요. 이 기업을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으셔갖고 특별히 M&A를 이렇게 좀 선호하시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사실 선호하는 건 아니고요. 네. 선호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뭐 시장에서는 저에 대해서 이런 M&A 때문에 뭐 조금 나쁜 표현으로는 조금 듣기 거북한 표현으로는 뭐 기업 사냥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과정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프로젠이 해야 될 일은 돈이 많이 필요한데 네. 그거를 비상장 기업이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KIC하고 HNG를 인수한 것도 에이프로젠이 그 당시에 오송공장을 한참 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송공장 건설 자금 확보가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M&A를 뭐 선호하는 거는 아니지만 M&A를 통해서 저희가 자금을 확보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에이프로젠이 사실 지금까지 성장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M&A를 하면서도 제가 인수한 회사는 한 번도 더 나빠진 적은 없습니다. 물론 예전에 제가
매각을 한번 잘못해서 문제가 좀 생긴 적이 있습니다만 KRC는 저희가 포항, 광양, 당진의 공장을 새로 지었고 옛날 공장을 다 없애고 그다음에 직원들 처우도 현실화시켜줬고요. H&G 역시 원래 게임 사업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 사업부 직원들 중에 계속 게임 사업을 하고 하는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서 저희가 게임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이프로젠의 중요한 어떻게 뭐라 그럴까 이념이라 그럴까요? 네.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기업의 존재 이유 그 첫 번째는 직원들의 그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고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에이프로젠은 구조조정이나 이런 거는 정리하거나 이런 거는 없을 겁니다. 저희가 사실 KRC나 H&G를 인수하면서도 저희가 직원들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구조조정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끝으로 보면 이제 에이프로젠이 이번 3사병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네네. 제2의 또 도약을 또 한번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시기가 좀 됐습니다. 향후 우리 에이프로젠의 그 로드맵하고 이 비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 순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그 전부터 좀 얘기를 하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일단 저희가 신약 부문으로 처음 네네. 글로벌 임상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023년이면 저희가 아마 허셉틴 품목 허가를 유럽이나 미국에서 받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에이프로젠이 이익을 내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그래서 저희 목표로는 2025년 정도 되면은 에이프로젠 매출이 5천억 원을 넘어설 거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적어도 40% 이상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생산 원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리투크산 바이오시밀러,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그 다음에 신약들이 성과를 낼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30년, 지금부터 한 10년 네. 남았죠. 그 2030년 정도면은 에이프로젠 5송 공장이 아마 풀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 에이프로젠 5송 공장이 풀로 돌아가서 그 생산되는 제품을 다 판다고 하면 대략 저희가 계산해보면 매출로 최소한 3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목표인데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30년에 에이프로젠이 3조 이상의 매출과 4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회사로 성장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충청북도하고 협의 중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송에 제2공장을 짓기 위해서 지금 오송에 있는 저희 에이프로젠 공장의 3배 정도 되는 규모의 공장을 짓기 위해서 부지 5만 평을 달라고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 향후의 성장성을 본다면 이젠 지금 시작이라고 봐도 맞습니다. 무방할 정도로 맞습니다. 이제 이게 KRC와 H&G 주주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면서 이제 새로 모든 그 시스템을 정비를 해서 그다음에 지배 구조도 정비를 해서 아마 새로 출발하는 그런 아마 원년일 겁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K바이오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탄탄한 바이오 시밀러를 토대로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에이프로젠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코스피 상장 이후 에이프로젠의 행보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세석 대표님 고맙습니다.